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정말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어제 날짜로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XRP 리플만 급락한 건 아니지만 리플 코인한테는 또 다른 이유가 하락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바로 SEC와 XRP 법정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었는데 그 토레스 판사 지난 1차 판결 결과 토레스의 판사가 이번에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합의했던 내용을 승인해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토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기각을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하면서 시장엔 추가적인 하방 압박을 더 많이 가져오는 현상을 가져왔죠. 물론 이거 말고도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 요인은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코인베이스, 해당되는 국내 미국 시장의 최대 거래소의 코인베이스가 어때요? 다시 한번 해킹의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물론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지만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에선 변동성을 또 한번 가져오는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 뉴스 보시죠. 이제 미국 내 최대 거래소 해킹에 대해서 고꾸라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최대 거래소는 누굽니까?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 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림을 같이 가져왔고요. 이거 말고도 말씀드렸던 SEC 니플과의 합의가 또 한 번 지연된다. 니플의 가격 반등은 도대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하방 압박으로 가져왔다라는 거. 우선 이 대한 뉴스를 먼저 보시면 어떠한 뉴스인지 확인 먼저 해드릴게요. 자, 뉴스 보시면 시장은 생각보다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래들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해왔던 XRP 리플 코인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유동성의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었던 환경을 만들었다. 근데 법적 전망이 지연되는 그 부분에서 리플은 시장의 내부적 정서와 유동성 움직임에 강한 상승 모멘텀을 따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리스크는 둘째 치고라도 XRP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SEC 그리고 XRP 이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고래들의 움직임을 더욱 자신감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어제 날짜로 하방 압박을 가져왔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재차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이상 뛰어 올라야지 완벽하게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1.4% 상승하고 있으니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현상들은 여러 번 경험해 봤죠. 자, 지난 5,000원대 라인에서 여기 2,500원대 라인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은 이렇게 하락 압력을 받아왔죠. 자, 미국의 관세 정책은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을 만들었고, 물가가 올라간다면 고금리에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는 건 기업과 기관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동성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근데 이 미국의 관세 부분이 이전에 미국과 중국 강대 강으로 맞섰다가 지난 1차 해당되는 해외에서 타결을 했다. 1차 타결을 한 결과 90일 유예를 획득했죠. 그래서 반등력을 높였던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SEC와의 XRP 법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왔고 그 부분에 이어서 코인베이스에 해킹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또 한 번의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다만 3,250원대 라인은 탄탄하게 지키면서 오늘 날짜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시면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는 부분 또한 더디게 올라가지만 안정적인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라는 부분으로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리플 코인 우리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까?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그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우선 그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영상 하단 밑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어떤 게 나옵니까?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들어와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 그리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립니다. 이 링크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유튜브를 어디에서 보시는지 그 부분 선택하시고 해당되는 자료, 원하시는 자료 아니면 기타 자료만 받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료만 받기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 받으실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바로 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정보를 다 넣어드릴 거니까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매매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출 버튼을 눌러야지만이 이 모든 부분이 자동으로 유입되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XRP 니플 코인이 5월 16일 저녁 8시에 나왔던 뉴스인데 니플 다시 1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인가? 자, 고래의 매입가, 하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고래의 매입가라고 했습니다. 고래들의 매입 단가 이 부분을 말하죠. 이 부분까지 근처에 왔다. 자, 고래들 입장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 XRP 니플 코인 제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래들의 속보 내용에서 보시면 그들은 계속 매집 라인을 구축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1월부터 2월, 3월, 4월 그리고 현재 5월 달까지 이 부분 해당되는 속보 내용을 보시면 고래들은 계속 매집했고 이 매집하는 부분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 단가에서도 계속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 근데 이번 SEC와 XRP 해당되는 합의점 찾는 부분의 승인이 기각된 부분에서 떨어진다면 고래들은 매입 단가도 하회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선 이 부분은 고래가 절대로 원치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XRP 니플 코인의 매수 해당되는 매집량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많이 보여드린 화면인데 지난 3월 20일 그리고 5월 10일 날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3월 20일부터 보시면 니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5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달 만이면 언제입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까지 되겠죠. 또한 5월 10일 날 나온 거 보시면 고래들 한 달간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한 달이니까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되겠죠. 자, 여기 한 달 동안 매집했다고 하고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고래들은 매집해서 보유 비중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현재 5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매집했는데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고래들은 어떻게 계속 매수했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 것이냐? 진짜 고래가 매집한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만합니다. 더군다나 니플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참 많죠. 자, 이게 4월 22일에 나왔던 뉴스였죠. 니플 코인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자금 중에 있다. 자, 기관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고 이 소액 투자는 누굽니까? 바로 개인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매집했습니다. 매집했는데 호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와중에 그들은 매수 시점을 잡았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 개인들을 털어내려면 그들의 자전 거래를 돌리면서 움직인다는 거. 이 자전거래가 뭐죠? 스스로 돌린다는 거죠.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서 모돌라에 맞고 떨궈져 난 물량 재매수, 모돌라에 맞고 떨궈져 난 물량 재매수 이렇게 하면서 저점 라인마다 그들은 비중을
추구하고 있는 관점을 가져갔다. 이게 바로 매집입니다. 그래서 호재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다면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매도가 유도될 것이고 그 매도한 나온 대금을 그들은 계속 저점에서 매수 시점을 가져갔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니플 코인을 매집했을까? 그들은 조용한 매집과 함께 기술적인 지지선을 접근하면서 확실하게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거. 어떤 부분이 있을까? 우선 ETF가 먼저 있겠죠. 자, ETF 먼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SEC와의 현안을 논의했는데 어떤 현안입니까? 니플 ETF 출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자, 이제 5월 19일이 되면 CME에서 선물 ETF가 상장이 됩니다. XRP 선물 ETF 상장되는데 이 CME 거래소 또한 글로벌 1위 거래소죠. 여기에 상장되는 선물 그리고 그 이후 6월 달에 해당되는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왜? 6월 달에 XRP와 SEC가 완벽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 토레스 판사가 기각을 했던 건 이들의 합의점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해당되는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선물 ETF, 6월 달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신청했을 때 승인이 안 된 게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법원 이 문제지 SEC와 XRP는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ETF 출시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높겠죠. ETF라는 거는 한마디로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개인들 자금만을 운영할 수가 없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것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SEC 위원장은 게리 겐슬러가 아닙니다. 지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일 때는 XRP 코인이 정말 명함도 못 내밀었거든요.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신임 SEC 위원장 폴 애킨스 바로 이 사람으로 바뀌면서 7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F를 한꺼번에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이제 곧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래들 입장에선 먼저 출시가 되기 전에 먼저 매집 라인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왜 이전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자, 그 부분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근데 어떠한 노림수냐?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최저가에 고래들은 매집을 먼저 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매집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내리게 만들어서 저점에 매수하는 거. 월가, 이 월스트리트라는 고래들은 이렇게 저점에서 매집 라인을 먼저 구축하고 나서 이후에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 그만큼 고래들은 확실한 그들의 수익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을 조용하게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브레이크 라인 잡고 끌어올려주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은 ETF 말고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꼭 들고 갈 수밖에 없는 니플 코인이 된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확실하게 미국이란 나라가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도
확실한 수익관을 가져가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발전시킨다. 그 말인즉슨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자료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 하단 왼쪽 편에 보시면 이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러한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연결되시면 거기에다가 바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유튜브를 어디에서 보셨는지 화면, 그리고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아니면 자료만 받기를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 다음에 이 자료를 받을 만한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바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 그리고 톡방 링크까지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이 매매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거고요. 비중 관리 당연히 중요하죠. 또한 수익관 관리까지, 단기적인 차익 시점 물량까지도 하나씩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왼쪽 영상 하단에 파란색 부분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 어떠한 부분인지를 먼저 체크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당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띄우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지난 4월 21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왜 이전 뉴스를 보여드리냐? 이것만큼 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없거든요. 왜?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타나면서 달러를 계속적으로 위협했거든요. 이 나라들은 중국, 러시아, 최근에 사우디까지도 들어가면서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 자국 내 화폐를 이용할 거니까 이젠 달러 이용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은 정말 심기가 매우 불편하죠. 더군다나 사우디는 최대 우방 국가였던 미국입니다. 지금도 우방 국가는 맞아요. 근데 이 달러를 이용 안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TF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시키면서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연동되는 부분에 이어서 국가 간의 송금 거래도 가능하고 국제 무역에서도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모든 부분은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우선 오늘 날짜 나왔던 브릭스의 새로운 소식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먼저 보시죠. 자, 브릭스가 금을 기반한 글로벌 경제 결제망에 리플을 활용할 추진설이 부상되고 있다. 이게 5월 16일 오늘 저녁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브릭스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라고 했죠. 그만큼 미국 달러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 기반의 결제 시스템 니플을 활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실제 금 토큰화와 금 보유 확대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거꾸로 미국의 채권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더욱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브릭스가 니플을 이용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미국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 또한 체크를 해보면 너무 좋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리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EC와의 합의점을 종용했고 토레스 판사 또한 1차 판결 결과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그대로다. 이 모멘텀이 그대로이니까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더욱더 면밀히 받으시면서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극대로 만들 것인가를 하나씩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00원 라인 때부터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한 달 동안 횡보 라인, 이제서야 반등력을 갖고 오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3,250원대 라인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재차 반등력이 나올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의 모멘텀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전혀
변동된 게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왼쪽 하단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부분으로 저희 링크 쪽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선택 사항들을 선택하시고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의 채널은 어디인지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서 받을 연락처까지 남겨주시면 곧바로 해당되는 자동으로 이입될 거니까 자료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익과는 어떻게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한 번씩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